네, 안녕하세요. 자, 전체 화면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하나 더 추가했어요.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9. 자, 같이 한번 해보죠. 자, O 지점에 있던 상자가 초속도 3.2m/s의 속력으로 A 지점까지 올라갔다가 멈췄네요. 그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초속도가 주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A 지점에서 멈추었다는 거가 중요하겠네요. 이때 미끄러져서 4.8의 속력으로 통과했다. B점을 다시 4.8로 통과했다는 게 재미난 상황이네요.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보는데 이때까지 전체 걸린 시간은 5초다. 시간까지 다 주어졌네요. 자, 빗면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네. G 사인 세타라는 네, 등가속도 운동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업 때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빗면에서 이 경사각이 세타일 때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은 기본적으로 mg 사인 세타입니다. 근데 이 mg 사인 세타를 벡터 분해를 하면은 x 방향 성분이 이거고 y 방향 성분이 이거예요. 자, 여기서 네, 요 각이 세타이기 때문에 요 기각은 90 세타가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세타가 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요게 세타니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잠깐만. mg에 힘을 받을 때 잘못 썼어요. 그때 벡터 분해하면 이거는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x 성분은 mg 사인 세타가 되고 그래서 빗면을 미끄러질 때는 mg 사인 세타에 의해서 가속도가 결정된다. 이게 세타가 일정하니까요. 얘가 뭐 아래쪽으로 미끄러지든 또는 이제 위로 미끄러져 올라가든 네, 가속도는 이제 등가속도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등가속도를 출제한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당연히 등가속도 공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한번 해봅시다. 우선 지금 가속도는 주어졌나요? 주어지진 않았죠. 왜냐면은 이 세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가 이게 가속도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때 가속도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 쓸 수 있는 그 가속도를 찾아야 등가속도 공식을 쓸 수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빗면에서 움직이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은 등가속도 공식을 써야 되고요. 등가속도 공식을 쓰려면은 가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속도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부터 해야 돼요? 가속도부터 찾기예요. 그래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적어보세요. 등가속도 운동이 출제가 되면은 등가속도 공식으로 푼다. 단 그 전에 가속도부터 구해야 된다. 가속도부터 구해야 된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할 거냐?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F는 MA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등가속도 공식에서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등가속도 공식이 세 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 개 중에 두 개를 써서 원하는 답을 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가속도를 구하는데 이제 이용하게끔 출제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21번 그 다음 문제 기출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F는 MA를 써서 풀던가 등가속도 공식을 써서 가속도를 구하던가. 근데 F는 MA가 결국 뭐냐면은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mg 사인 세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MA라고 쓰면은 양변에 MM 떨어지니까요.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합니까? 그죠? 그냥 외우고 있다가 바로 쓰는 거지. 그래서 경사각이 일정하니까 이게 등가속도다.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타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가속도를 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F 이퀄 MA는 탈락이에요. 그럼 출제자 의도는 뭐냐? 등가속도 공식 3개 중에 2개는 원하는 답을 구할 때 쓰고 하나는 가속도를 구할 때 써라. 이런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1번부터. 자, 상자의 가속도는 얼마인가요? 자, 가속도를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주어진 포인트가 출발점, A점, B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만 딱 찍어가지고 가속도를 구하시면 돼요. 자, 더더군다나 시간이 주어졌죠. 그래서 시간이 제시됐기 때문에 등가속도 공식 세 개 중에 뭘 쓰냐? 자, 지금 처음 나오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1번은 V는 V0 다 벡터입니다. 플러스 AT고요. 2번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이고요. 3번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제곱이고요. 자, 여기서 1번은 언제 쓰느냐? 네, 뭐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1번은 네, 시간이 제시될 때 쓰는 거예요. 2번은 ST가 언급됐을 때, 3번은 S만 언급됐을 때. 지금은요. 5초라고 언급이 됐죠? 5초.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들어있는 등각수 공식 1번을 쓰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1번을 씁시다. 그 전에 포인트 3개 중에 두 개를 뽑으셔야 되죠. 포인트 3개 중에 누굴 셀렉션 할 거냐? 지금 이제 A점에서 속도가 0이었잖아요. 멈췄잖아요. 그래서 A점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A점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O나 B 두 개 중에 하나. 지금 초속도가 3.2니까 뭐 그냥 편하게 이거 합시다. 네, A하고 O. 그래서 O점에서 A점까지 갈 때 등각속도 공식 1번을 쓰면 각도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이거는 문제 출제되는 그 패턴을 정확하게 아셔야지 흔들림 없이 시험장에서 풀 수 있다. 자, 그러면은 V는 V0 플러스 AT, 네, 요 수식에다가 집어넣읍시다. 그럼 나중 속도는 빵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 속도는 3.2. 근데 이거는 속도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해 주셔야 돼. 방향 결정하는 방법 알죠?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 축으로 잡아준다. 자,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 축으로 잡아준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속하는 방향을 플러스 축으로 잡아준다. 시작. 가속하는 방향을 플러스 축으로 잡아준다. 그럼 얘는 어디로 가속하느냐? 올라가면서 느려지니까요. 당연히 이제 아래쪽이 가속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거기를 플러스로 잡으면은 처음부터 이제 부호가 꼬이고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 축으로 잡아준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최초 운동 방향을 플러스 축으로 잡아주면 네, 이쪽 방향이 플러스 X축이 되는 거죠. 그럼 초속도는 그냥 3.2가 아니라 플러스 3.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라고 두고, 그 다음에 시간은 이제 5초. 그래서 여기서 땡땡땡, 네, 가속도는 마이너스 5분의 3.2. 그래서 네, 6.4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아니 6.4 되게 좀 뭐가 잘못됐지? V 5분의 3.2 0.2 3.2 5초. 잘못됐구나. 지금 이 5초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에서 B점까지 가니까 두 점을 잡을 때 O와 B를 잡아야겠죠? 네, O와 B. 그래서 이거 다시 쓸게요. O와 B. 그래서 O와 B. 그래서 등공 1번을 쓰자. 그래서 네, 나중 속도는 B에서 속도죠. 그러면 B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는 속도. 그 다음에 얼마로 오냐면 4.8.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초속도는 플러스 3.2.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각도는 플러스 2. 시간은 이제 5초. 그러면 가속도는 네, 5분의 4.8에서 3.2를 이제 넘겨준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1.6 미터 파워 세컨드 제곱이 맞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자는 출발한 지 몇 초 만에 이에 도달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제 몇 초라는 게 질문이에요. 질문. 그 다음에 A점. 그러면 이제 O에서 A까지 걸린 시간이니까 얘는 당연히 이제 등공 1번 써야겠죠. 그래서 얘는 등공 1번을 쓰겠다. 얘는 등공 1번을 쓰겠다. 그래서 나중 속도 빵, 그 다음 초속도는 플러스 3.2, 그 다음 가속도는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시간은 t. 그래서 땡땡땡 t는 넘겨주면은 2초.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OA 사이의 거리는 얼마예요? 그러면은 이제 거리를 물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거리에 대한 언급이 나왔으니까 등공 3번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등공 3번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은 EAS 숫자 바로 집어넣을게요. E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S
그 다음에 v제곱 빵, 그 다음에 v0의 제곱은 3.2의 제곱 2의 제곱. 그러므로 땡땡땡 s는 일단은 이게 3.2 곱하기 3.2 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1.6이죠. 2 곱하기 1.6. 그러면은 3.2랑 1.6이랑 하나 없어지면서 이제 2가 되고 둘둘 없어지고 3.2가 남네요. 그죠? 그래서 3.2m다. 이렇게요.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에 4번. 상자의 변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전체 변이가 얼마냐?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네,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직선거리입니다. 요게 이제 변이가 되죠. 전체 변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O에서 이제 B까지의 거리를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어쨌든 질문이 S입니다. 그죠? 그래서 S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네, 역시나 등공 3번을 씁시다. 선생님 등공 2번 안 쓰면 안 돼요? 시간 다 하니까. 맞아요. 사실은 시간을 알기 때문에 등공 2번 써도 되는데 웬만하면 등공 2번 안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t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계산이 되게 좀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거 등공 2번 쓰면은 막 근해 공식 써야 되고 막 반근해 공식 써야 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네, 그래서 3번이 조금 수월하다. 그러면은 3번 예. 2 A S 변이 전체 총 변이죠. 총 토탈 총. 그 다음에 V제곱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네, 플러스 1.6의 제곱.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4.8의 제곱 그 다음에 1.6의 제곱 하니까 계산은 복잡하네요. 그죠? 복잡하네. 그러면 이거 하지 맙시다. 더 복잡하니까 그냥 등공 3번 씁시다. 잘 들으세요. 어차피 등공 2번 써도 되고 3번 써도 됐는데 아까 저는 경험적으로 등공 2번이 복잡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3번으로 쓰자 해서 했는데 더 복잡해졌죠?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2번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럼 등공 2번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등공 2번. 그래서 S는 V0 플러스 3.2였죠? 3.2. 그 다음에 시간은 전체 5초.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각도는 마이너스 1.6. 아까 1번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5의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그냥 숫자죠. 3.2랑 5를 곱하면은 16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0.8을 곱하기 이제 5, 25. 뭐 숫자가 다 짜증나네요. 그러면 5, 8에 40, 2, 8에 16, 20. 해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뭘 잘못했지? 이거 맞는 거죠? 네. 그래서 4다. 좀 짜증나는 애요. 그죠? 숫자 자체가. 3.2, 4.8 나올 때부터 좀 예상을 했는데. 자, 그 다음 5번. 5초 동안의 이동거리가 얼마인가요? 그러니까 전체 총거리. 전체 총거리는요, 결국은 이제 A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거리를 다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이제 찾으려고 하면은 조금 애매하니까 앞에 거를 좀 한번 봅시다. 3번에서 보면은 OA 사이 거리가 3.2에요. OA 사이가 3.2고, 그 다음에 전체 변이가 4에요, 4.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3.2m.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러면 오르락, 내르락 해서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4에다가 3.2를 두 번을 더해야겠죠. 4 더하기 6.4니까 10.4 이렇게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실은 이유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보면 등가속도 공식 하는 연습이 다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별표 3개 쳐놓으시고 꼭 다시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여기 이제 MD 문제인데요.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마찰이 없는 에어트랙. 에어트랙은 이제 말 그대로 에어가 나오는 트랙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림 보시면은 구멍이 송송송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바람이 슉 나오는 거예요. 되게 시원해요. 그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 뭐 놀이방 이런 데 가보면은 이렇게 팩 치는 그런 게임 아시나 모르겠네. 거기 보면은 이제 공기가 막 나오거든요. 뭐 하여튼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구조를 보면은 이게 활차라고 생긴 게 있어요. 그죠? 활차라고 생긴 게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실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실에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도로에 있고, 여기 질량 에미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포토게이트라고 해서 있어요. 포토게이트는 요 기역자처럼 생긴 건데, 이 기역자처럼 생긴 이제 요 녀석에 뭐가 나가냐면 레이저가 이렇게 빛이 레이저가 이렇게 나가요. 여기도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활차가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스탑워치가 작동했다가 멈췄다가 작동했다가 멈췄다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포토게이트 1번을 활차가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스탑워치가 작동해요. 뻥 돌아가다가 활차가 또 포토게이트 2번 지나가면 또 멈추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포토게이트 1번을 지나가는 동안에 활차가 이 활차 그 윗부분 있잖아요. 요 윗부분이 빛을 이제 커팅을 딱 시키면, 그러면은 빛이 단락이 되면서 그때 스탑워치가 막 작동해요. 그러다가 얘가 완전히 이렇게 딱 지나가면, 그냥 활차가 요렇게 생겼는데, 요 상태에서 가다가 첫 번째 포토게이트에 딱 빛을 막으면은 그때 스탑워치 작동되고, 그 다음에 완전 지나가면 다시 스탑워치가 멈춰요. 그래서 포토게이트 1번에서 측정되는 시간은 얘가 지나갈 때 시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포토게이트 2번도 똑같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스탑워치 작동되고 완전 통과하면은 스탑워치 멈추고, 그럼 그때 또 시간이 포토게이트 2번을 지나가는 시간이 되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시간이 그 책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T1, T2, 델타 T1, 그 다음에 델타 T2, 0.037, 0.027 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확실히 처음에 포토게이트 지날 때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왜냐면 처음 포토게이트 지날 때 느리게 지나갈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 추가 잡아당기니까요. 여기서 추가 잡아당기니까 얘가 점점 빨라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포토게이트 지날 때는 좀 빨리 금방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좀 짧게 걸렸어요. 그 다음에 요 D는 뭐냐면은 그 활차 있잖아요. 활차 요 위에 날개 부분, 그거에 이제 길이가 돼요. 그래서 이제 대충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은 평균 속력을 구할 수 있어요. 평균 속력. 그래서 첫 번째 포토게이트를 지날 때는 델타 T1분의 D 해서 0.037, 그 다음에 0.1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구하면은 그게 이제 대충 평균 속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토게이트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 델타 T2분의 D 하면은 0.027, 그 다음에 0.1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결과를 보니까 3.72m/s다 뭐 이렇게 나왔고, 얘는 이제 알 수 없고. 자, 이때 괄호 가와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적절한 식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막 풀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출제자가 주어진 게 뭐냐를, 정보가 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숫자를 대입하라고 된 게 아니죠? 그냥 문자로 답을 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문자로 이제 한번 답을 해보자. 자, 일단 가는 네, 아까도 구했다시피 네, 요거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가속도인데, 여기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은 뭐 블라블라블라 되게 말이 많은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포토게이트 1, 2, 5번에서 포토게이트 1, 2를 지날 때의 평균속도 V1, V2를 찾았는데, 이 평균속도를 순간속도로 가정해서 가속도를 찾아라 라고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추가 땡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추가 질량이 20M이고 활차가 라지 M이면
가속도는 얼마냐? 이거 할 줄 알죠? 총 질량분의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당기는 중력 mg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물체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하면 우리가 뭘 쓸 수 있죠? 네, 등가속도 공식을 쓸 수 있죠. 근데 등가속도 공식 1, 2, 3번 중에 1번은 언제 쓰느냐 하면은 말씀해 보세요. 시간이 제시됐을 때, 2번은 st가 제시됐을 때, 3번은 s가 제시됐을 때. 지금 뭐가 제시됐냐면은 그림 잘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l이 제시됐어요. l. 이 두 개 사이. 두 개 사이. 근데 이제 L하고 D하고 지금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또 말이 있냐면은, 네, 이 포토게이트 사이의 거리 L은 활차 길이 D에 비해서 충분히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보통 수학에서는 이렇게 씁니다. 물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표시가 나오면은, D를 거의 0에 가깝다. 이렇게 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포토게이트 지나갈 때마다, 사실은 이렇게 훅 지나가는 거지만은, 그게 금방 확확 지나가는 걸로 보자는 거죠. 금방 확확 지나가니까 이제 이 속도들은 전부 다 무슨 속도냐? 이 속도들은 다 이제 평균 속도가 되는 거죠.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가속도도 이 속도들 이용해서 구해라. 그 다음에 요 양쪽의 사이는 L이다. 이걸 이용해라. 그러면 이거는 S만 주어진 거니까 등공 3번을 이용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원했던 답은 뭐냐면은 EAS는 나중 속도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해서 땡땡땡 가속도는 그냥 단순하게 EL분의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으로 써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거는 여기서 몇 번이 되냐면은 네 5번이 돼요. 5번 요거랑 요거 요게 이제 예전에 MD의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얘도 별표 좀 쳐놓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등각소 공식 3개를 어떻게 자유자재로 쓰느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도 등각소 공식에서 뭘 찾았어요? 등각소 공식에서 네, 각도를 찾았잖아. 각도를. 그죠? 각도를 이렇게 찾았잖아. 그래서 등각소 공식이 1, 2, 3번이 있는데 보통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얘를 쓰려면은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각도는 운동 방정식에서 구하거나 또는 등각소 공식 중에서 한 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더라. 운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구하면은 이제 아까 제가 적어 드린 것처럼 이제 요렇게 각도 구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등각소 공식을 이용해서 각도를 구하는 거는 이제 아까 이 문제에서 풀었던 원하는 답 이제 요렇게 되는 거고 이걸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마찬가지죠. 아까 여기 20번 문제일 때도 상대의 각도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제 O점과 이제 B점에 대해서 등각소 공식 1번 써가지고 찾은 거죠. 왜냐면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얘는 시간이 주어졌으니까 등각소 공식 1번에서 각도를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21번 문제는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등각소 공식 몇 번이요? 네, 3번 써가지고 찾았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다 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22번 두 문제 이거 마저 풀고 자 22번 그림은 P점에 정지해 있는 네, 일단 정지해 있네요. 정지 형광펜 비행기가 수평으로 작용하는 일정한 압력 형광펜 힘이 일정하면은 무조건 F는 MA니까 힘이 일정하면은 당연히 가속도도 등가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등가속도를 물어본 거다. 그래서 무슨 공식 쓴다? 등가속도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면 된다. 자, 동일한 조건에서 질량만 따블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 자, F는 MA인데요. 여기서 다른 조건은 다 똑같대.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말은 즉슨 눈치껏 F는 일정하고 질량이 2배가 됐다 이 얘기 같아요. 그럼 당연히 가속도는 절반이 되겠지 뭐. 그래서 가속도가 절반이 되겠구나.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시간.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등공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등공.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나와 있는 1번 써야겠다. 그죠? 그럼 V는 V0 플러스 AT. 그러면 이제 초속도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다른 조건은 다 똑같다. 그러면 이제 P에서 Q까지는 똑같으니까 여기서는
거리가 고정되는 상수라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요. 질량이 2배가 된 거랑 안 된 거랑. 이런 비교하는 문제는요. 반드시 변하지 않는 상수 물리량 또는 전문용어로 통제 변인을 확정을 지으셔야 되고, 그 통제 변인이 들어있는 공식을 반드시 써줘야지 비교가 돼요. 지금은 니은 풀 때 시간 주어졌다고 해서 등각속 공식 1번 쓰잖아요. 그럼 이건 못 풀어요. 왜냐면 가속도 다르지, 그 다음에 시간 다르지, 그 다음에 나중 속도 다르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이 세 개의 x 친 것 중에 하나는 똑같아줘야지 나머지가 비례다 반비례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1번을 이제 쓰면은 안 되고요. 주어진 게 거리가 안 변한다라고 했으니까 거리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또 시간도 들어있는 거. 아, 이거는 아까 지저분하다고 했던 ST가 들어있는 등공 2번으로 가야 되는 문제겠구나. 그러면 S는 2분의 1 AT제곱. 초속도는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S가 뭐죠? 통제 변형이죠? 그러면은 네, 여기서 T제곱이 A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비례죠, 반비례. 여러분들 비례 반비례 되게 모르는데, 비례는 양쪽에 X랑 Y랑 나눠져 있는 게 비례예요. 반비례는 네, 한쪽에 몰아져 있는 게 반비례고, X 더하기 Y는 A다. 이것도 사실 반비례로 봅니다, 물리에서는. 그래서 지금은 한쪽에 몰아져 있잖아요, AT가. 그래서 이건 반비례인 거예요, 반비례. 근데 가속도가 몇 배냐? 절반이라 그랬잖아, 아까. 질량 2배 되는 바람에. 그럼 시간은 루트 2배지 뭐,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루트 2배. 땡. 자, 디귿. Q를 통과하는 때 순간 속력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거리가 똑같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나중 속력이 얼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등공 3번으로 가야죠. 등공 3번. 자, 그래서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렇게. 자, 이때 S 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써볼게. 여기서 V가 얼마냐? 루트 EAS. 엄청 많이 나오는 형태죠. 이게 초속도가 0일 때 많이 나오는 건데, 자, 이때 거리가 똑같아요. 근데 A가 2분의 1배죠? A가 2분의 1배. 2분의 1배. 그러면은 얘는 루트 2분의 1배인 거지 뭐. 루트 2분의 1배. 루트 2분의 1배. 그래서 디귿은 아니다. 그래서 기억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해서 풀어야 되는 등각수 공식 문제들 집중적으로 좀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절대 대충 풀어서 답을 구하면 안 되고, 방금 제가 풀었던 것처럼 네, 근거가 다 있어야 돼요. 1에서 3번 써야 되고 1에서 2번 써야 되고. 이거 연습 안 하면은 나중에 시험 나가서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꼭 이거 방송 끝나고 다시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라스트 문제. 지금 현재 시간은 25분이 지났어요. 5분만 하고 끝냅시다. 자, 이 문제는요, 말로 막 돼 있어요. 말로 막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뭐 등가속도 운동하다가, 또 뭐 등속 운동하다가, 뭐 그런 말들이 막 혼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가속도가 변했다라고 봐요. 이런 문제는 가속도가 변했다라고 보고요. 이 가속도가 변하는 문제인 경우는 가속도가 2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을 쓸 때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A1에 대해서 한 번 쓰고 A2에 대해서 한 번 쓰고, 그러니까 기본 무조건 2번인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해도 양반이지. 아까 계속 풀어봤다시피 가속도 하나일 때 등공 하나만 썼었어요. 1번 쓰고 2번 쓰고, 그죠? 그러면 A2일 때도 마찬가지. 등공 1번 쓰고 2번 쓰고 또는 뭐 3번 쓰고, 이렇게 되면은 몇 번 쓰게 돼요? 식만 4번 쓴다고. 그러면 4원 연립방정식이 돼요. 4원 연립방정식.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가속도가 변하는 경우는 등공으로 가면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문제는 등공으로 또 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등공으로 가지 말고 VT로 가자, VT. 그래서 책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책에다가 등가속도 문제는 등공으로 풀어도 되고 VT로 풀어도 된다. 그럼 두 개 중에 뭘로 풀 거냐라는 거는 이제 문제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가속도가 이제 두 가지인 경우는 등공으로 풀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풀자.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립시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VT 그래프를 우리가 찾아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A가 V로 등속 운동하고, 그러니까 출발은 동시합니다. 출발은 동시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은 동시에 통과를 또 해요. 이게 색깔을 좀 바꿔야겠다. 색깔 좀 바꿀게요. 출발은 동시에 하고, 그 다음에 중앙선을 동시에 또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도착선까지 다 통과하고. 그러니까 항상 면적이 이 VT의 면적이 똑같다라는 거죠. 항상 VT의 면적이 동일하다. 그걸 감안해서 그려라라는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구간에서는 둘 다 L을 지나가는데 A는 등속도로 갔어요. 근데 B는 A라는 가속도로 갔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구간을 나눴을 때 이제 첫 번째 요 구간은 델타 T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은 델타 T2. 그러면은 A는 등속도로 가야 되니까요. 이렇게 가야겠죠. 이렇게 V로. 그 다음에 B는 등가속으로 가야 되는데 면적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가야겠지.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2V가 되는 거예요. 이게 B. 노랭이는 A. 그런 다음에 B는 또 다시 등속으로 갔다고 돼 있죠. 그죠? B는 등속으로 간다. 그럼 이제 B는 이제 2V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이렇게. 요 면적은 어쨌든 간에 또 L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면적은 L이었고요. 지금도 면적은 L이야. 근데 이제 A가 어떻게 가냐면은 A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등가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적이 똑같아야 되면서 1참수해야 되니까 가운데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V니까 여기도 V가 나야 되죠. 네. 그러면은 얘는 3V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을 골라보자. 출발선에서 중앙선까지 B의 가속도가 얼마냐? 네, 지금 이제 요 B의 가속도가 얼마냐? 이런 걸 찾아야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등가속도 운동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이제 주어졌으면은 요 바로 기울기 구하면 되는데, 그죠? 여기서 기울기 구하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기울기 못 구하겠네. 그럼 이거는 등공으로 가야겠다. 등공, 그죠? 그래서 등공. 거리가 주어졌죠? 3번 써야지 깔끔하게. 그래서 이 AS는 나중속도 2V의 제곱 빼기 처음 제곱. 그래서 땡땡땡 가속도는 2L분의 2V 제곱. 해서 기억이 이제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 니은 중앙선에서 A까지, 그러니까 나중 이 가속도는 얼마냐라는 거네. 그러면 그 가속도도, 근데 이것도 A로 바꾸라고 돼 있네. 그러면은 그 기억에서 구한 게 이제 요게 A잖아요. 요게. 그러면은 니은도 똑같이 요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얘도 어차피 시간은 없어요. 그죠? 그럼 얘도 등공 써야겠지 뭐. 등공 3번. 그래서 2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즉 3V 제곱에 그 다음에 V제곱 해서 8V 제곱인 거죠. 그러므로 가속도는 L분의 4V 제곱. 이렇게 딱 두 배네. 2A겠네. 2A. 그래서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토탈 운동시간을 찾아라. 네. 그러면은 운동시간을 찾는데 운동시간을 뭐 무대뽀로 나 혼자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객관식에서 내가 구한 답은 답이 아니다. 해보세요. 시작. 객관식에서 내가 구한 답은 답이 아니다. 네. 출제자가 준 형태가 답이 있다. 그래서 이 형태를 보니까 V하고 L을 쓰라고 돼 있네. 운동시간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찾지? 거리?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요 첫 번째 삼각형 있잖아요. 이 첫 번째 삼각형
이 첫 번째 요 B 요 삼각형, 네. 이거에서 면적이 L이다 라고 찾는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 첫 번째 네모 있잖아요. 이 첫 번째 네모에서 시간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네모에서 시간을 찾으면, 그러면은 거리가 L, 속도가 V니까 일단 델타 T1은 네, L분의 V라고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간에서도 요 평행사변형 사다리꼴에서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요 사각형의 면적으로 구하는 게 훨씬 좋죠. 그러면은 여기서 델타 T2는 역시나 아니 거꾸로 썼다. 거꾸로 썼다, 그죠? 네, V분의 L이고, 그 다음에 2V분의 L. 그래서 결국 총 시간은 두 개 더해서 2V분의 3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맞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는 등가속도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렵고 난이도가 있을 만한, 그리고 반드시 풀어서 해석해야 알아야지 나중에 시험 칠 때도 풀 수 있는 문제 4개 정도 셀렉션해서 풀어봤습니다. 이거 꼭 다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 되시면은 그 앞쪽에 있는 난이도 중, 난이도 하도 같이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네, 오늘 오전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강의는 아침 7시에 다시 또 하겠습니다.